디지몬 어드벤처 제로2 신극장판의 내용들이 슉슉 공개가 되면서 드디어 어드벤처 시리즈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시리즈의 끝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동안 뿌려진 떡밥들을 회수해야겠죠. 어드벤처 시리즈의 남은 떡밥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신극장판이 개봉되기 전 다시 한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의 떡밥에 대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는 어드벤처 시리즈에 등장한 전세계 선택받은 아이들을 복습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떡밥으로는 현재로선 아직까진 충돌하는 결말입니다. 애니 어드벤처 시리즈는 사실 닫힌 결말이 완성이 된 상태인데요. 그 장면은 바로 애니 파워 디지몬 마지막 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어렴풋이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 그 닫힌 결말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애니 파워 디지몬의 배경을 기준으로 약 25년 후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파트너 디지몬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리고 디지몬들이 존재하는 디지털 월드도 이제는 또 하나의 세계로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죠. 이 말은 즉 인간은 디지몬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괴물로 취급하지 않으며 디지몬들 또한 인간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서로 이해하고 함께하며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죠. 현재 디지몬 어드벤처 시리즈가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어드벤처 극장판들이 나오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저 닫힌 결말의 과정을 완성시키기 위한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언급한 현재 결말이 충돌되고 있다는 말은 곧 애니 파워 디지몬의 닫힌 결말 과정의 완성도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충돌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최근 작품인 극장판 라스트 에볼루션 키즈나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선택받은 아이들은 점차 나이를 먹어갈수록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실적인 면모를 가지게 될수록 파트너 디지몬과의 관계 유지가 해제된다는 설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시한부 선고 같은 느낌으로 파트너 관계에 남은 신호가 뜨게 될 경우 저 줄어드는 카운터는 디지몬을 진화시킬수록 소모되는 연출만 있었을 뿐 그 카운터가 다시 점차 늘어나며 회복하는 사례 또한 없었죠. 이로 인해 카운터가 뜬 테이리와 매튜는 최후의 진화를 선보이며 납치당한 선택받은 아이들을 구하는데 파트너 관계의 힘을 전부 소진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아구몬 파피몬과 헤어지게 되면서 모두를 눈물바다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밖에 저러한 설정 때문에 파트너와 헤어진 여러 선택받은 아이들도 존재했죠. 키즈나의 결말은 이렇지만 애니 파워 디지몬의 결말을 보면 신테일과 매튜는 언제 헤어졌다는 듯이 같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신극장판 더 비기닝에서는 파트너와 헤어진 선택받은 사람들 모두 어떻게 다시 재회를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밖에 디지몬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운 인식과 여론 또한 모두를 어떻게 설득을 시키게 되어 서로 공존하며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할 키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드벤처 트라이에서 등장한 호메오스타시스의 부하인 홍모는 이런 말을 했었죠. デジモンと人間のパートナーシップには無限の可能性がある。 과연 이번 극장판에서는 어떠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애니 어드벤처 후반부에서는 주역으로 활약했던 테이리네보다 먼저 또 다른 선대에 선택받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언급은 애니 속에서는 그들의 활약 덕분에 불의 벽 저편에서 나타난 아포카리몬을 무찔렀다는 짧은 언급 말고는 그 자세한 내막은 후속작 파워 디지몬에서까지 밝혀지지 않았었죠. 이후 애니 시리즈의 후속작인 어드벤처 트라이가 상영되기 시작하면서 애니 어드벤처에서 언급된 선대에 선택받은 아이들의 모습이 일부 그려졌었는데요. 시기는 아포카리몬의 부하인 어둠의 사천왕과 대립 중인 시점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대에 선택받은 5명의 아이 중 2명은 테이리네를 조력하던 비밀 요원인 마키와 다이고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들은 모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때 호메오스타시스가 마키의 몸을 빌려 등장하면서 마키를 제외한 4명의 선택받은 아이들의 파트너 디지몬들에게 힘을 각각 전달해주게 되면서 그 결과 사성수로 진화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저 대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줬었죠. 하지만 저 일부 내막에서는 나머지 3명의 모습이 공개가 안 되었으며 이들의 여정 또한 자세하게 그려지지 않았었기에 더더욱 선대에 선택받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해 궁금증을 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 초반부 일부가 공개된 더 비기닝의 장면을 보면 자신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선택받은 아이라며 소개하는 인물이 등장하였으며 그동안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최초의 선택받은 아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더 나아가 사성수를 파트너로 둔 선대 아이들의 이야기도 이번에 과연 일부 더 공개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애니 파워 디지몬에서 처음 공개된 기존 디지털월드와 다른 에리어로 구성된 장소, 그 장소들 중 하나가 바로 드라고몬의 바다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 언급되며 등장한 작품은 애니 파워 디지몬이었으며 나리의 성격과 가지고 있던 빛의 힘의 특성상 어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토대로 어둠으로 잠긴 드라고몬의 바다에 납치당하게 되었죠. 저 드라고몬의 바다 주변에는 다이버몬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비춰졌었지만 후반에는 다이버몬으로 변장한 알 수 없는 형태의 괴물들이었으며, 현재까지 저 괴물들은 디지몬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보 하나 없이 의문만 남겼습니다. 또한 해당 에피소드는 소제목으로 드라고몬의 바다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 드라고몬의 등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후 해당 에피소드는 감독의 메커핀용으로 제작된 서비스 스토리라고 밝혔었죠. 하지만 메커핀용 스토리라고 보기에는 작중에 드라고몬의 바다의 언급이 많았습니다. 서정우의 디지바이스이자 최초로 만들어진 D3는 드라고몬의 바다에 만들어졌으며, 애니 파워 디지몬에서 문제되어 자주 등장한 어둠의 탑 또한 출처가 저 바다였습니다. 후반부에 등장한 빌런인 마왕몬 또한 주역들이 처치하기엔 너무 강력하다 보니 마왕몬이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드라고몬의 바닷속으로 보내버리기도 했었죠. 이후 트라이에서는 마키가 리부트된 자신의 파트너 디지몬을 쫓다가 모종의 이유로 저 드라고몬의 바다에 보내지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나리가 마주했던 저 의문의 괴물들이 출현하기도 했었죠. 저 바다가 단발성으로 사용된 소재라기에 연결고리가 너무 많은 편에 속하죠. 디지털월드와 명백하게 다른 레이어로 구분된 저 드라고몬의 바다에 대해 될 수 있으면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애니 파워 디지몬에서 등장한 빌런인 마왕몬은 사실 자세히 보면 서사 없이 뜬금없는 느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명분은 바로 서정우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에게 박힌 어둠의 씨앗을 노리기 위해서죠. 이후 최종 전투를 펼칠 땐 주역들 모두 할 수 있는 최고 진화들을 한 상태로 합세하여 공격을 해봤지만 혼자서 다 막아내는 등 막강한 힘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든 주역들은 드라고몬의 바다에서 만들어진 서정우의 D3를 이용하기로 하죠. 서정우의 D3는 다른 D3와 다르게 드라고몬의 바다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저 문을 열 때만큼은 어둠과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겨운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주역들이 정우의 손을 잡아주며 같이 힘써줬죠. 그 결과 드라고몬의 바다가 열리면서 마왕몬은 저곳으로 추방당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트라이에서 등장한 흰수염 도사랑 똑 닮은 빌런은 마지막에 次はデーモンかディアボロモンか 하는 언급과 함께 퇴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을 남겼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드벤처 트라이에서 해결되지 못한 복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서 언급된 흰수염 도사랑 똑 닮은 빌런은 이그드라실의 의지를 대행하는 입장이며, 흰수염 도사 같은 요원 중 한 명이 배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저 모습마저도 변신해서 모습을 숨긴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그드라실의 명예 움직이는 디지몬인 알파몬까지 등장했었고, 그동안 어드벤처 시리즈에서 이그드라실의 언급이 최초로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그드라실이 구체적으로 인간을 증오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중의 파워 디지몬 주역들의 등장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이그드라실의 부하에게 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구조가 되었음에도 얼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리부트하기 이전에 등장한 흑화한 황제 드라몬의 정체도 밝혀지지 않았죠. 저 해결되지 못한 복선과 실망스러운 작품성 때문에 사람들은 저 어드벤처 트라이를 시리즈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었지만, 극장판 키즈나에서 해당 장면으로 트라이는 어드벤처 시리즈와 연결되는 것을 보였죠. 따지고 보면 트라이에서 남겨진 이그드라실과 관련된 복선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번 신극장판 더 비기닝에서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로 소개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남은 복선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복습 차원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 트라이의 복선들은 나중에 트라이와 키즈나 사이의 시점인 후속 작품이 따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